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FOMC 일정 앞두고 관망세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점도 역시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준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투매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 이제 이게 바닥되는 신호가 되는지 오늘 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 0.83 여러 번 바닥으로 작용했던 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반응이 나오는지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정 대형주 쪽보다는 뭐 대부분 업종이 다 빠졌습니다. 오늘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부동산 부동산 업종 정도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뭐 신중했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2% 이상 하락했는데 야간 선물은 올랐거든요. 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부는 좀 되돌려 놓고 출발해야겠다 이렇게 투자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와 별개로 우리 증시는 초반에 일단 좀 선방할 걸로 이제 투자들은 좀 본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미증시 움직였던 뉴스들부터 살펴보면 CPI와 FMC로 이어지는 일정이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중요한 게 뭐 12월은 이제 금리 인하 유력하다 이제 대부분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이것도 궁금한 거고 최근에 여러 곳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프랑스 문제, 시리아 문제 이런 것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되는 그런 양상이었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6월 대비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목한 것 같아요. 뭐 메가세븐 말고 그 외 종목군들 보면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뭐 대부분 다 에너지 쪽이라고는 하거든요. 유가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또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에 좀 중소형주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신중함이 좀 가동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반독점 위반 여부 이걸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M&A를 진행할 때는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그 반도체를 두고 양쪽에서 신경전 벌이고 있는 반도체 갈등 아니냐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증시나 중국 관련주들은 급등을 했는데 중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 외에는 트럼프가 파월 의장 교체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한 거. 사실 트럼프가 말한 거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잖아요. 뭐 트럼프가 뭐 파월을 이제 임기 중에 막 잘라낼 거야, 뭐 이런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권한도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 또 중국이 내수 시장 부양에 나선다라는 점도 이날 좀 상당히 중요한 뉴스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으로는 중국 관련된 ETF가 오늘 8%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통화정책 완화한다는 소식에 ETF 급등하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 주가는 2.5%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 자체가 51선 바로 부근까지 왔죠. 여기서 튕겨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이탈하게 된다라면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의 호재와 함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태양광 ETF도 오늘 4%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상승한 종목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에너지 주식들, 그다음에 반도체도 엔비디아 빼놓고 AMD와 엔비디아 빼놓고는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업종 내에서 다 제각각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난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지금 뭐 해외 증시보다 우리 상황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상황을 보면 최근에 급락했을 때 대체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하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지난 8월 5일 때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그때 1조 5천억 원이나 팔았잖아요. 11월 급락 때도 외국인들이 하루 매도가 6,300억이었는데 어제는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를 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이거 어제 개인들 매도가
상당히 집중도가 있는 그리고 투매성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매도할 때 그냥 현재가가 아니라 아예 시장가로 뿌리는 그런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용하고 연계되어 있는 물량들이 어제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날 동시효과 때 첫 효과가 반대 매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시초가에 동시효과 첫 효과에 하한가 주문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제는 하여튼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닌 그런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고 특히 어제 2시경에 저 물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플러스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마이너스권으로 밀리게 되면 이제 하락한 상태에서 52주 신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권에 오전에 머물게 되면 오후에 물량이 나오면서 악재가 없는데 그냥 물량이 확 나오면서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 근데 어제 저거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신용이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도는 원래 그 다음날 나오는데 내일 반대 매도로 하한가로 나가느니 그냥 지금 시장가로 던지겠다.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아마도 좀 코스닥 시장의 어떤 낙폭이 더 커진 어제 5%나 빠졌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관련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어저께 쏟아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반대 매도 폭증하고 있다라고 이게 어저께 매도 물량 나오기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을 해보면 오늘 아침에 반대 매도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을 더 많이 키우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보면 그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역대 2위, 1552개가 역대 2위였거든요. 그 정도 기록할 정도로 어제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상장 종목 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하락 종목 수만 가지고 낙폭의 어떤 강도를 측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또 따져본 게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 비율, 그러니까 전체 뭐 어느 정도 종목가 이렇게 올랐을까 이렇게 보면 17이었어요. 어제 7.5%. 예, 7.5%에 해당되는 종목들만 플러스가 나고 나머지 다 하락했거든요. 참고로 최강은 2020년 이후에 최대는 지난 8월 5일이었습니다. 8월 5일에 2.2% 정도만 플러스가 나고 다 하락하는 98%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약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희한하게 저도 이렇게 통계내 놓고 보니까 20위권 이내 중에서 홀수의 기록이 나온 건 2번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 18번은 짝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유난히 짝수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안 좋았구나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2.8% 코스닥 5% 빠졌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 빼놓고는 많이 빠져봐야 0.3%고 뭐 중국 증시 이런 데는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라고 해서. 근데 어제 참 좀 기분 나빴던 기사가 뭐 중국이 내수 부양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중국 경기 회복 안에 한국 빼놓고 아시아 오르고 유럽도 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도 제목이 나왔는데 이게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참 실수 하나에 오판 하나에 시장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아마 포트폴리오당 여러분들 10% 이상은 날라갔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던 걸로 상황이었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코스닥의 신용 물량이 크게 출회된 걸로 추정이 되고 반대 매도까지 나오면서 아마 신용 잔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수급만 놓고 보면 이게 바닥 신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해준다라면 외국인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바닥으로 보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죠.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 나오는 정치 뉴스.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뉴스 가지고 시장이 하락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올라가는 쪽으로 뉴스가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의 구체적인 어떤 신상의 변화. 예를 들어서 뭐 구속, 체포,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 그럼 탄핵이 유력해지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뉴스가 나오거나, 다음에 이제 여권 정치인들이 뭐 표결에 참가하겠다든가, 이런 이제 뭐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반대 뉴스가 나오면 또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이런 정치적인 뉴스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코스피가 보통 P별 0.83이 바닥권으로 보거든요. 근데 어제 0.83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보면 0.83이 바닥인데 보시다시피 2019년 이후에 0.83이 공교롭게도 대부분 다 바닥으로 작동하는
이제 그런 위치였거든요.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갔던 적은 2003년도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하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0.7배, 0.76, 0.71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 0.83에서 대부분 다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코로나에 준하는 경기 둔화, 우리나라 이제 그때 당시 소비가 완전히 위축이 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 전후에서 이제 바닥이 잡혀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장중 돌아가는 상황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나온다라면 또는 이제 급등이 나온다면 장중에 긴급 방송을 편성할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